수술합시다. 네,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장담하시죠?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이식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요. 제 남동생까지 위험하게 할 수는 없어요. 신장이식 제가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병원 중 이식 가능한 병원을 찾아 중국까지 갔었던 아라랑족 남매. 미국 병원에서는 교차 반응 양성으로 신장 이식 후 거부 반응이 높아 수술이 어렵다고 거절했습니다. 파티마 씨는 6세 때부터 알아온 소아형 당뇨와 잦은 혈액 투석으로 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수혈도 많이 하여 신장 기능이 저하돼 결국 신장 이식을 해야 했지만 아부다비의 의료기술로는 수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중국의 병원을 찾았지만 쇼크 위험이 크다며 거절을 당했죠. 실망감을 가득 안고 돌아온 남매는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삶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젊은 20대였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연 무슨 소식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극장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대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과 쿼라의 사연을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자 1000명 되면 굿네이버스에 기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부다비에 사는 파티마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아부다비는 아랍 문화와 이슬람 국가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현대적인 도시로 향하고 있어 예전보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부다비 알라하얀 왕족의 공주입니다. 공주라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공주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한 잘 모르죠. 저희 오아족은 아부다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주요 왕족으로 저희 집안도 부유한 편이죠. 하지만 저는 6살 때부터 소아형 당뇨를 앓고 있어 대외적인 활동이 어려웠어요. 사실 제가 당뇨병인 줄도 몰랐죠. 어느 날부터 자주 소변을 보게 되고 너무 피로하더군요.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고요. 체중도 점점 감소하였지만 평소에 입이 짧았던지라 당뇨가 원인인지 전혀 몰랐죠. 그러다 증상이 지속되자 어머님은 병원에 저를 데려가셨고 소아형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소아형 당뇨라니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했죠. 엄마는 지득정성으로 저를 보살피셨고 당뇨에 좋다는 음식과 치료 방법을 알아보느라 열심히셨죠. 하지만 오랜 당뇨와 혈액투석까지 받게 되면서 저는 일상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자국 내 치료가 힘든 환자는 해외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의료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선뜻 해외까지 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자 남동생 하마드가 자신이 같이 가겠다고 하더군요. 전 매우 고마웠어요. 부모님과 남동생은 또 다른데 자신의 일상까지 포기하며 저를 도와 해외로 간다는 게 정말 미안하면서도 고맙더군요. 그렇게 어렵게 방문한 미국과 중국에서 수술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너무나 실망해서 눈물만 나더군요. 정말 내게는 길이 없구나 싶었어요. 그때 미국 병원에서 한국에 있는 한 병원을 소개시켜주더군요. 신장, 간 등 다양한 장기 이식 수술에서 세계 최고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식 거부 반응을 줄이는 탈감작 치료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곳이라고 말이에요. 신장 이식을 하는 환자에게는 최상의 병원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하지만 전 선뜻 내키지는 않았어요. 미국과 중국은 누구나 알만한 큰 국가인데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최고의 병원에서도 어렵다고 거부한 수술이잖아요. 그런데 아시아, 그것도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 한국이라니 괜히 기대하고 갔다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게 뻔하다고 생각이 드니 이게 좋은 소식인가 싶더라고요. 그때 동생이 두 손을 잡고 제게 말하더군요. 누나 그래도 가보자. 여기에서 한국 병원을 소개해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한번 가서 진료나 받아보자. 동생의 간절한 눈빛에 잠시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최근 악화된 건강 상태로 이제는 고민을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부종이 심해져 다리와 손이 붓고 얼굴까지 퉁퉁 부어 너무 힘들었거든요. 당뇨와 신부전증의 합병증으로 오니 몸은 말도 못하게 무기력하고 피로했습니다. 점점 두통도 심해지고 집중력도 흐트러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이었죠. 다시 생각해보니 수술할 수 없는 미룰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한국행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11시간 비행이라는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이라면 설레이고 기대감이 컸겠지만 몸이 아파서 기력이 없던 저는 비행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만난 한국 병원의 교수님은 오느라 고생했다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시더군요. 그리고 희망이 있다며 수술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위해 신장 기증자가 된 하마드와 함께 입원한 첫날 밤 긴장한 모습이 가득한 하마드는 본인도 긴장했으면서 제가 긴장을 풀라며 드라마를 보여주더군요. 자기는 태양의 후예를 몇 번이나 봤다며 요즘은 사랑의 불시착을 다시 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전에 본 적이 없었지만 남동생이 너무 집중해서 보길래 같이 보았습니다. 세상에, 한편 찾았지만 쇼크 멈출 수가 없더군요. 그동안 한국 드라마가 유행하던 이유가 있었네요. 극도로 몰입시키는 한국식 로맨스와 친구, 가족 등의 인간관계도 재미있게 묘사되어 다양한 공감 요소를 만들어내더군요. 동생은 장르도 폭넓고 퀄리티도 매우 높아 순식간에 빠져든다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데렐라 스토리라 싫다고 할 때 신데렐라 스토리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 여성들이 표현되고 있다고 한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현실과 비현실을 절묘하게 넘나드는 스토리텔링으로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는 듯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 아랍에서 행해졌던 강력한 록다운과 경기 침체 상황에서 한국 드라마가 더 유행이었는데요. 감수성이 풍부한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상황에서 따뜻한 위안을, 마음의 휴식을 주는 역할을 한 듯합니다. 남동생은 한국 드라마에 담긴 정서가 서구의 것들보다 더 공감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이는 가족 간의 갈등, 이를 풀어가는 방식이 비슷해 삶에 대한 관점이 유사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의 주요 소재인 고부 갈등과 드라마 속에서 어른과 부모를 공경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아랍 문화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뛰어난 제작 기술과 극적인 전개가 더욱 인기를 끈 요인인 것 같아요. 동생은 정치, 직장, 판타지 등 소재가 항상 무궁무진한데 다양한 소재만큼이나 현지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한국의 직장문화, 놀이문화, 생활방식 등을 새로이 접할 수 있어 좋다고 했습니다. 전 드라마도 좋지만 드라마의 OST가 매우 좋더라고요. 빨리 퇴원해서 OST를 부른 한국 가수들을 직접 보고 싶다는 희망도 생기더군요. 인기 보이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기 직전인 2016년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콘서트는 현지에서도 무척 화제가 되었었죠. 또 다른 그룹인 엑소의 노래 파워가 세계적 관광지인 두바이 분수쇼에서 연주돼 각국 세계 여행객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도 대규모 K-팝 콘서트가 두바이에서 공연되었고 성황리에 콘서트가 마친 게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한국 드라마들을 보며 긴장을 풀었고 잠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시작된 한국에서의 수술 준비는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제 몸의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 탈감작 치료를 먼저 받고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항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교차 반응 검사도 음성으로 전환시켜 성공적으로 신장 이식을 시행하게 하는 치료인데요. 제가 잘 모르는 의학 용어나 치료 방법도 알 수 있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불안해하는 저와 동생을 안심시켜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미국 병원에서 수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낙담했었는데 한국의 병원을 추천해 주신 게 제게는 새 삶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전 신장이식 수술이 잘 되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신장이식 외에도 췌장이식 수술을 통해 6살 때부터 알아온 당뇨병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싶어졌습니다. 교수님에게 문의하자 흔쾌히 받아들여 주시며 췌장이식 전문 한 교수님을 연결해 주시고 대기자 등록도 도와주셨습니다. 한 교수님은 어려운 수술을 연이어 결정하셨다면서 고난이도의 수술력과 집중적인 환자 관리 시스템은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자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을 믿고 건강해져서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시는 말에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까지 모두 잘 마치자 친구들에게 정말 잘 되었며 축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축하 전화가 이어지던 중 친한 친구인 아이샤는 돌아올 때 한국 화장품을 사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화장품을 왜 사가느냐고 되물었는데요. 아이샤는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 화장품과 패션을 직접 볼 기회라며 꼭 사오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단순히 호기심에 화장품을 사는 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자 아이샤는 한국 화장품은 재료도 무척 좋다며 특히 돼지나 술 등 이슬람 문화권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화장품인 만큼 제품의 안정성과 효과도 무척 중요한데 한국 화장품은 가격과 디자인도 뛰어나지만 유럽 유명 브랜드 상품과 견주어도 손색 없을 만큼 성능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마스크팩을 많이 사오라고 하더군요. 달팽이 점액, 금, 각종 채소 및 과일 등 색다른 원료나 천연 성분을 담은 다양한 팩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화장품도 살 겸 대형 쇼핑몰인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옷, 소품 등 다양한 상점들이 쇼핑하기에 너무 쾌적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 쇼핑을 하다 샤르자 국제도서전을 열고 있다는 안내를 보고 방문하였는데요. 샤르자 국제도서전은 아랍권 최대 도서전인데 여기서 한국 작가의 그림책 전시를 볼 수 있다니 무척 기대되더군요. 한국의 퓨전 국악 공연과 요리, 서예시연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드라마와는 또 다른 매력의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군사적 대립을 두고 분단된 나라로 땅은 매우 좁고 자원도 한정적인 나라죠. 샤르자 또한 석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한국의 노래, 드라마, 영화에 담긴 상상과 시도가 담긴 책을 만나볼 수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실제로 느끼며 저는 부정적인 시선보다 이러한 문화의 빠른 서비스가 무척 좋게 느껴졌는데요. 저희 나라에서는 손이 느리거나 업무 중 옆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님이 몰려있다고 하더라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지나치게 자유롭고 여유롭게 일하는 모습이 보편적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방문한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계산원들의 손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더라고요. 전 너무 빠른 직원들의 행동이 신기하기도 하고 미처 카드도 못 찾아서 허둥지둥했거든요. 한국인들은 빠른 계산원들의 속도에 맞춰 미리 계산할 카드를 꺼내 놓더라고요.
상황 판단이 무척 빠르고 센스가 있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빠름의 문화를 결정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건 바로 공항이었습니다. 스마트 체크인 도입이 되어 있어 체크인과 수화물 위탁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데요. 수화물까지 직접 보낼 수 있고 스마트 저울 등이 적용된 스마트한 시스템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신기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으니 로봇이 다가오더군요. 자율주행도 가능하고 음성인식, 인공지능의 기술이 접목된 안내로봇이었는데요. 이름이 에어스타라고 하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인들도 신기해서 다가오더군요. 출국장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면세점의 위치도 알려주어 공항 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출국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카페를 갈까 했는데 하마드가 패밀리 존을 가자고 하더군요. 쉴 수 있는 휴식 공간과 잠을 잘 수 있는 수면형 휴식 공간이 같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수면형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비싸 보인다고 나가자고 하자 하마드는 무료니 걱정하지 말라니 웃었죠. 와, 이런 공간 사용도 무료하니 한국은 너무 인심이 후한 나라 아닌가요? 제가 공짜라는 말에 놀라자 인천공항 환승객들은 무료로 이용 가능한 샤워실도 있다고 이야기해주더군요. 샤워는 물론 수건이나 샴푸, 샤워젤, 헤어드라이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여행 시 이용해보고 싶었답니다. 공항 화장실은 마치 호텔 화장실처럼 청결하고 깨끗한 것도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화장지가 채워져 있고 손을 닦을 휴지나 건조기가 비치되어 있다니. 화장실에 설치된 비데나 석회질이 없이 깨끗한 세면대, 물 역시 한국 화장실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었습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한국을 떠나는 공항에서까지도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듯합니다. 다음에 또 한국에 오고 싶네요. 파티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에 관한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극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